환경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 과장님 예산안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248억 5,321만 2,500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98%인 243억 4,961만 3,360원을 지출하였고 0.2%인 4,5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3,884만 8,750원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질 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사업은 98.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774만 2,150원입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98.2%를 집행하였고 0.1%인 1,7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8%인 1억 5,931만 6,330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사업은 98%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인 3,888만 9,810원입니다. 환경보존활동사업은 88.4%를 집행하였고 5.6%인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인 2,986만 7,040원입니다. 보존 지출사업은 100%를 집행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사업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94.3%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인 303만 190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상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랑 보건 사업에서 주민주도형 과제 발굴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민간 자본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추가 설치하고자 예산을 기타 보상금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립공원연구원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연구 용역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9일에 결정된 비법정도로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차량사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화해 권고에 따라서 12월 30일까지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포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이 추진이 불가하여서 국내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랑보건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 사업 5천만 원을 거운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에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차량 유주비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존활동의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안성시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당선을 위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의 사무관리비 186만 원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 2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 관제 지원 사업은 용역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계약 잔액 36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존활동사업으로 그 코로나19로 인해 북에 출장이 불가하여 예산액 2,8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사고 이월 내역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사업은 차량의 그 출고 지연으로 인해 1,4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총 2억 3,884만 8,750만 원의 그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그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생 잔액이 1억 4,450만 7,680원, 지출 잔액이 9,434만 1,07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 원인은 제출된 자료를 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그 안성시 수질 개선 특별이익의 세입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이익의 세입 예산 현액은 30억 7,585만 7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0억 8,440만 9,977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 안성시 수질 개선 특별이익의 세출 예산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 7,585만 7천 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중 97.8%인 30억 947만 3,670원을 지출하였고 0.7%인 2,303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만 8,57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의 그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은 예산액 2억 4,352만 4천 원 중 80.3%인 1억 9,556만 7,890원을 지출하였고 5.9%인 1,441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94만 7,550원입니다. 금강수계 수질 개선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예산액 8,800만 원 중 79.1%인 6,957만 3,800원을 지출하였고 861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981만 200원으로 이는 반납하고자 합니다. 내부거래 지출과 보존 지출 사업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용, 전용, 변형경 및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월 사업 중 명시 2월 내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그 한강수계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용역비인 오염총량 관리사업 1,441만 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진행 중인 금강수계 4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계획 용역비인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 861만 6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수질 개선 특별이익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4만 8,570원의 그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한강수계 관리의 그 집행 잔액은 한강수계 기금 운영 규칙에 따른 적립금이며 그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죽산천, 중림천, 용설천의 그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그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이익의 세입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비용 부담 특별이익의 세입 예산 현액은 20억 2,151만 3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0억 2,270만 7,38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 2,259만 4,020원으로 미수납액 11만 3,36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이익의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장 관리비는 20억 2,151만 3천 원을 예산 현액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16.4%인 3억 3,099만 3,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그 83.6%인 16억 9,051만 9,77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과 2월 사업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이익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억 9,051만 9,770원의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장 관리비 16억 7,357만 7,770원과 예비비 1,634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환경과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관 입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기오염 관리에서 보조금 반납이 한 2억 정도가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보조금 반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환경과도 보조금 반납이 한 2억 정도 생겼네. 이제 대기오염 관리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안에는 저희가 그 노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또 수소차라든지 또 LPG 전화라든지 모든 게 포함이 되는 항목이에요. 근데 이 사항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신청주의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조기 폐차를 신청하거나 또 그 LPG나 전기차, 수소차를 또 사갔다고 신청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국비를 아무리 가져와도 다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런 차이에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저기를 했지만은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반납이 됐고, 특이한 거는 이제 18년도, 19년도가 그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국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한 두세 배씩 다 또 많이 내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하게 좀 또 의외로 많이 왔고, 또 저희도 충분히 좀 보급을 했지만은 그 온 거에 비해서는 남을 수밖에 없는 여력이 지금 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더 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반납이 좀 덜 될 텐데. 근데 이제 금년도도 또 역시 국도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아주 공이 지금 같이 이런 현상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면 다시 또 재배분되고 충분하게는 저희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관리에서라면 많이 그 사업을 네. 많이 벌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신청주의예요. 그 차량 가시는 분들 보급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지 LP차 보급, 조기 폐차 또 뭐 이렇게 중장비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개별 사업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식으로 다 이 예산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보급을 해주고 나서도 잔액이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럼 나라에서 조기 폐차비 같은 걸 덜 줘서 더 많이 준 거죠. 지원을. 아니 지원 저 비용 개별 비용을 올려주면 더 그렇지 많이 하기 생각했군요. 개별 비용을 올려주면은 네. 더 빨리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뭐 한번 정해져 예,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건의를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예, 같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반납할 게 아니라 최고 210만 원인가 얼마라면서요? 네. 그럼 뭐 한 300만 원이나 뭐 이렇게 올리면은 안 할 사람도 해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보조금 반납도 덜 되고 이거 우리 시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주는 게 이제 수소차 우리 보급 사업인데 네. 대당 3,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차종이 이제 수십 종이다 보고 또 예제 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차종별 그 용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용량에 따라서 다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비용이 다 달라요. 주는 저기가. 이거 뭐 수소차도 많이 사야 되고 뭐 폐차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돈 조금 주는데 헬라리에 돈을 좀 많이 줘야지. 수소차도 저기 3천만 원 이걸만 준다고 그러네. 3,2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그게 수소차 같은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네. 근데 수소차 자체가 비쌉니다. 한 7,800에서 8천만 원 넘고 그러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네, 대기 오염 관리인데요. 지금 한 205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3억 5천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이루어졌네요. 네. 일단 지금 대기 측정소 유지 관리 이것도 한 70%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대기 측정소가 3곳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도, 봉남동, 축산 이렇게 세 군데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 측정소 부분에서 일단 모아지는 데이터에 대한 게 네. 그 계속적으로 그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제가 좀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건항공연구원이나 네, 네,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이게 측정치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동시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거기서도 좀 지역마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조언하는 저기도 오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경보나 주의보 미세먼지 뭐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측정기에서 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저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물론 이제 그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여튼 측면과 함께 네. 이게 이제 연도별 매해 여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여튼 이제 그 발생하는 여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 월별 시기적 어떤 특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 여튼 뭐 이러저러한 내외적인 요건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그 먼저 조기에 지금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의 세세한 정책적인 변화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이런 부분은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전옥스 버너가 됐든 영설 사업장 청정 연료 그 전환 사업 특히 이제 업체 측의 보조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아요. 네. 그 업체들이 일단 그 소극적인 이유를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개인이나 저기로 주는 거는 저희가 보직원에 집행을 하는데 네, 그 사업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자부담률이 좀 있습니다. 네, 적게는 10%에서 20%까지 네, 자부담률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또 기업체에 대한 또 인식 부족도 좀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방문해서 지금 그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많이 하고 좀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기존 연료 벙커시우 이제 그런 업체를 많이 저기를 저희가 이제 바꿔왔습니다. 네, 그래서 벙커시우를 이제 뭐 일반 뭐 청정유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벙커시우 업체가 이제는 작년 말로다가 없어졌어요 다. 그건 저기 기업체가 그런 것도 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게 좀 확대가 됐고 또 그 전환율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초기 때보다는 점점 이제는 이게 전환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례해서 거꾸로 역으로다가 이제는 조금씩 이제 줄어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게 이제 중소기업 위주예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 자부담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하고 병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하고 지도가 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튼 뭐 자부담률도 자부담률이지만
그리고 하고 이제 기업들이 계속 여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의 사회적인 책임도 여튼 동시에 네. 지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일단 뭐 벙커 C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로가 됐다고 뭐 하니까 주로 이제 대기 오염 발생이 여튼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튼 이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튼 이제 에너지가 됐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 전환이 여튼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계속 여튼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국도비 통해서 이제 보조 사업이 지금 여튼 그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영세 사업장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계도도 하시고 좀 여튼 시스템 변경에 대한 좀 요구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에 최종 목표로다가 아마 정해서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에서 야생동물 보호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제로네요. 이 전액 불용을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 환경교육팀장 이광수입니다. 그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네. 저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구조했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구조했을 경우에 멸종위기종이나 다친 동물을 구조했을 때 보상금이 지금 구조했을 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성준 동물의학과에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못 하겠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치거나 사고 난 부분은 그 평택에 있는 경기도 그 동물 치료 사업소로 네. 다 전액 이제 이송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이 없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6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는 저희가 관내 이제 수의사 동물병원에 소개했었는데 이게 또 요새 이제는 뭐 반려동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동물병원 저기가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도 자꾸만 손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경기도 기관으로다가 거기는 저희가 좀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멀어도 좀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저는. 그럼 앞으로는 계속 그 평택으로 가서 하실 건가요? 지금 일축 지역에서 한 군데서 하시겠다고 왔는데 거기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 신청을 그 보호소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좀 자격이 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시설이나. 그래서 그게 좀 손절이 또 됐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이 형태로다가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앞으로다가는 좀 그 동물 야생동물 보호 구조 센터가 좀 그 평택 안성이나 뭐 용인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생길 저기 전망도 좀 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그때 이제는 더욱 크게 이제 협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사례 건수가 얼마큼 지금 뭐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튼 지역 내에서 지금 관리되어지던 건데 지금 여건상 지금 평택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지역 내에서 가능하면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명시 2월인데 지금 환경보전활동 국제화협의를 명시 2월 하셨어요. 네네. 올해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상황이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면은 좀 어차피 이게 저희가 열심히 한 직원들이 포상금 형식을 갖고 왔던 거고 사고를 시켜도 내년까지 한번 또 한번 좀 사고위원을 또 시키겠다고요? 국제협의를요? 왜냐면 또 이거를 또 저희는 그 해외에서 저 비용을라요. 또 이거를 또 직원들이 고대하는 직원도 많고 여건이 또 안 되는데 이걸 또 없애버린다 그러면 또 사기 측면도 좀 있고 그런 측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목화 올 하반기에는 좀
잘 되려니 하고서는 명시를 시켰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제협의를 명시를 시켰다가 또 사고 이거를 2년째 여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여튼 포상금에 대한 사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에서 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국내 협의 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을 해서 저도 직원들 사기 양해차하고 썼습니다. 개별적으로다가 좀 저기 하게끔 했는데 국제협의는 또 직원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또 달리 생각을 하면서 또 기대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시를 일단 시켜놓은 상태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수지 개선 특별회계인데요. 네. 지금 이거 세액 수입이 아무래도 저기 이자 수입 경상적 세액 수입 같은데 맞나요? 세입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 수입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비용 부담 그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각 업체별로다가 비용 부담을 지금 저희가 징구를 매월 징구하고 또 수납받아서 운영 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예산 현액은 100만 원이고 지금 실제 수납액은 1,499만 원이에요. 네네. 세액 수입을 그냥 형식적으로 최소치 지금 담아서 계속 그 특별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 좀 개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는 뭐 이수납액 같은 게 추가로다가 이렇게 몰려 있다가 추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좀 저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기 제가 세밀하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 과장님 이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